그래요. 그 세월이라는 게 정말로 빠릅니다. 33년, 6월 항쟁 때 우리들이 그대로 지금 머릿속이 환한데, 그게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고종 인산 때 하나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문 앞에 하얗게 다뚜루막 있고, 그거를 보고 와서 감탄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게 실제 우리는 교과서 위에 있는 역사인데 바로 직접 가서 참여하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두 달 안 됐거든. 경남도지사가 그렇게 대담을 하는데 이야기하는 4.19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저는 4.19 때 안 태어났습니다. 그랬거든요. 경남지사가 그때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시간이 이렇게 그죠. 역사는 축적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그 역사를 바르게 가기 위한 것,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그 우리들의 자세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도 다른 방향을 갈 수 있고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특별히 그 외교에서 많은 문제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이 일본을 조선에 양도하고 필리핀을 먹겠다. 그게 그 필리핀을 미국이 우리나라는 일본이 점령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거짓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거짓말을 고스란히 한 거예요. 전명훈, 여러분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전명훈이라는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가서 노동을 하다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일본이 집어삼키는 노력을 하던 일본 외무대신을 가서라 사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인환이라는 의사하고 둘이서 의논을 하고 권총 연습을 하고 오클랜드 역에 가서 총을 쏘았는데 자기 총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장인환이가 쏴가지고 그때 죽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미국에서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석방하는 걸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3년형을 받아가 그 다음에 석방이 됩니다. 3년이 되는 거예요. 나와서 플라디보스톡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그 미국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게 둔 것,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 양반은 그때 자기 딸내미가 둘이 있었는데 딸을 수녀원에 맡기고 가요. 그 수녀들이 자라서 인천에 근무하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전명훈이의 딸이 인천에서 수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그 연해주에 가서 안중근을 만났는지 이제 그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안중근이 그때 연해주에 활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전명훈이가 도착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둘이 만났다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뭘 의논했을까 그거를 지금 안중근 연구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에서 보면은 미국의 외교, 일본의 외교 이런 건 무섭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 산업 발전 보여주는 것 전부 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 너무 잘 갖다 강조를 했다는 그런 걸 다 뺐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도 얼마만큼 신용이 있는가 하면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첫 인사하고도 일본 사람은 돈을 그냥 구워준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신용은 대단히 무서워요. 누기냐에 가서 길을 내주겠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 길을 못 낸다. 아니, 공짜로 내주겠다. 그럼 좋다. 길을 막 시장로를 씩 내주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트럭이 다니는 거예요. 싱싱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으로 뭐를 싣고 가는가 하면 원목, 나무를 싣고 가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나무를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심었어요, 거기다가. 외교가 그래야 돼요. 정말로 그런 건 멀리 내다보고 하는 외교. 우리는 그냥 쫓기잖아요. 급하게 미리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왕자하게 되는데, 그걸 내다보고 쭉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목이 잘 안 나오니까 불편할 겁니다. 제가 지금 8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고장날 때 됐어요. 클락션도 안 되고, 나이트도 안 되고, 이어폰도 안 되고, 이게 잘 안 돼요, 다. 그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 제가 좀 존경하는 분 중에 목미시부터 참으로 은타산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난 쉬지 않고 썼다면 그만큼 많은 책을 쓸 수 있을까? 생각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쓰기만 계속해도 그렇게만 쓸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많은 책을 직접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간, 독립불쌍한 사람들, 그걸 다 보고, 이게 도대체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 건 관계없이 사람을 잡아서 족쳐서 어떤 자기가 치부를 하려는 것. 제가 과거사 맡을 때도 제가 지방에 있으니까 불편하고 해서 못 맡겠다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영일 선생님처럼 분들이 억지로 하라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과거사 거기를 갔는데, 저는 거기서 상당히 바람된 것 중에,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은, 동학농민의 그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로 잘못했다. 많은 죄를 지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뉘우칠 수 있으면 더 훌륭하죠.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큰 차이가 그겁니다. 일본은 잘못한 거를 그랬다. 주로 보통 자살만 하죠. 일본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로 자살을 하는데, 우리는 제일 답답한 게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이고 좀 국민들에게 용서를 청하이소 절대로 안 해요. 아마 그런 거를 이영일 씨가 그때 그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하여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지난번 조병갑의 손녀는 확실하게 자기 할아버지 잘못을 대신 고백해 준 거죠. 우리는 그 고백을 하도록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잘못한 거, 어떤 민주주의를 억압한 거, 인권을 짓밟은 거 등등을 고백해 달라고. 저 기차권에도 제가 광고를 했어요. 열차가 TV에 나오도록. 실제로 각 시도에 가서 TV 1시간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지난 일들 고백해주면 우리가 빨리 정리할 수 있다고. 참으로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충청도에서 헌병 상사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때 직접 민간인들을 쏴주겠다. 재판 없이.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고 충청도에 와서 그렇게 하고 두 군데에서 자기는 그때 헌병 상사로서 명령 걱정했다. 직접 쏴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자세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경우도 일본 사람들의 경우도 그런데
여기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미국의 그 군인, 그러니까 소장이죠. 벨 2개 군인 사람이 이걸 달았는데 수십 개 달려요. 이게 잔뜩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만합니다. 하나의 작은 그 마지막에 하나 담은 게 월남전 그 공로 훈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월남에 간 적이 없거든요. 기자가 지적을 했어요. 자살했습니다. 그냥. 저렇게 하는 거 이거 훈장 하나 때문에 그냥 자기 자살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발전해 간다면 우리도 더 희망이 있지 않은가. 과거사 우리들이 그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거사 정리를 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법이 없어요. 그때까지 법을 안 만들고 다만 이제 시민단체하고 미국의 지원을 조금 받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언제 할 거냐 하니까 법은 앞으로 만들 겁니다. 과거사 정리법을 만들 거라고. 남아공 잘했다고 하죠. 남아공이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과거사 정리를 잘했다. 근데 그것도 다 뜬소문이에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남아공이 2만 6천 몇 명을 상을 줬습니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민간이 다시 그 계속해서 그때 잘못 돌아가신 분들, 인권 탄압을 받은 사람들 신고를 하는데 5만 2천 명이 신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 아직까지 신고도 못했는데 지금 다 끝났다고, 가장 잘 됐다고, 모범적으로. 물론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끊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때 거기서 그 주교님도 잘 됐다고 칭찬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고 있는 일인데,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됐다, 잘했다, 모범적인 나라다. 신뢰도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영국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진례는. 그러면서 정리한 게, 과거사 정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힘들다, 어렵다. 실무자들 말을 들어보면은 많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행위를 했는데 전혀 모르겠다고, 그런 적이 없다, 기억 안 난다, 그렇게 양심을 덮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사 정의를 어떻든 하긴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놈은 일본이고 착한 놈은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본 그 개인으로 보면 좋습니다. 일본이 개인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뭐 우리가 대접을 받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보면 그렇게 정직하고 예의 발라요. 친절하고 깨끗하고 정말 모범적이죠. 그런데 국가를 보면은 이거 뭐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그 일본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일본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특별히 아마 지금 수상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수상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수상을 추정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일본이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우리가 다른 나라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재작년에 남경에 갔는데 그 난직에 보니까 30만 명을 죽였잖아요. 일본군이 가서 남경에 보통 사람들이 아무 관계가 일본하고 전쟁한 사람도 아니고 총을 든 군인도 아니고 근데 30만 명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8살 때 살아남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96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증언을 하는데 총총해요. 말도 뭐 걷는 것도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 연세에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총을 가지고 너네 집에 가서 엄마랑 데리고 와. 그럼 살려줘. 그러니까 실제로 와서 도망가가지고 그래 살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정말 잔악할 수가 있을까? 30만 명. 전쟁도 그렇게 큰 전쟁이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동학도 되게 30만, 40만 보는데 동학에서 실제로 인원 끄는 건 어림도 없죠. 동학이 만약에 그때 얼마나 죽였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안 하겠죠. 동학 때 이제 가자. 우리가 이 서정을 쇄신하자. 그랬을 때 참 놀라운 게 지금 보면은 왕에 대해서 절대로 존경합니다. 왕을 어떻게 타지하려고 근데 뭐 박근혜 내려와라, 뭐 전두환 내려와라 이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왕은 잘 모시고 그 다음에 그 탐관오리들 그걸 숙청하자. 그게 그런 게 동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혁명으로 정권을 짓고 그럴 전혀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대나무 창, 대창, 그 다음에 뭐 쇠수랑 무슨 뭐 농기구 그런 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이미 일본에 그 다음에 중국에는 조총이 있었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가 뒤로 가 그런 것도 모르는지 그런 것 그거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가자 뒤로 돌아가라 이제 누가 감을 치면 이제 거기에 따랐겠지만은 그런 명령 그러니까 명령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정예 군인을 상대해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그 때문에 일본이 특별히 청국을 청일전쟁 자기들이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때 그 전쟁 그러니까 동학 야단이 났을 때 조조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가 금강 그러니까 지금 공주 그 금강가에서 중국 그 청국 총에 죽습니다. 그 사람 아직까지 뭐 우리가 조사를 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그때 희생된 신부이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인권이 유린될 때 그 인권을 어떻게 우리들이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지금 그 문익환 목사님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도 처음에는 인권만을 했습니다. 뭐 통일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다만 사람에게 그렇게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인권만을 문제 삼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남북 분단이 이게 원조다. 분단을 핑계로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경찰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마음 놓고 인권을 짓밟는다. 사실이 그랬잖아요. 아니 전부 다 이건 무슨 뭐 간첩 임원이 하는 게 그럼 삭발성 이부 공산주의 그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남북이 통일되지 않고는 도저히 인권 문제도 개선되지 못한다는 게 문익환 목사님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뭐 지금 같은 일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인권 문제가 결국은 통일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 확실하게 통일이 되기까지는 인권 문제 이거를 제대로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전에 그 당시 직접 데모를 할 때에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인권. 사람이 사람에게 짓밟히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의 과거 사건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그 비서실에 가서 저희가 민정 비서관을 할 때에 그때 그 양반은 우리 그 인권위원, 우리 과거사위원회 회의 때 직접 참석을 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이면서도 그 이사회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말해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아마 지금 만들고 있는 법,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진 법이 12월쯤 시행을 하겠죠. 그때 되면은 저희들이 할 때, 일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난인데, 하여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문제는, 그때는 의원이 13명이었죠. 근데 현재는 그냥 6명입니다. 7명. 7명인데, 3명은 야당에서, 3명은 여당에서, 1명은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됐어요. 지금 법이. 그런데 7명이 중에 30명은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세요.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그 일이 되겠느냐 그런 염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은 전에보다 강화됐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6월 항쟁 33주년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6월 항쟁이 아마 그 인류, 우리 세계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거는 폭력이 아니라도 세상은 바꿀 수가 있다. 그걸 보여줬잖아요. 촛불이 그렇게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촛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노?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줍니다. 뭐 홍콩 같은 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후배들은 참 행복합니다. 우리 후배들은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인권이 시발된 그런 거 체험을 안고 그냥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그런 거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은 전혀 다를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그걸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 역량이 커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건덕지가 됩니다. 저는 그 외국인들 우리가 접촉했을 때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참 그게 아주 섭섭한데 선진국이나 하는 사람들이 후진국 사람들에게 아주 가볍게 보는 거, 처리하는 거. 그게 그 우리 역사책에도 보면은 예컨대 뮤이텔이라는 그런 그 프랑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하는 행위를 보면은 아이고 저래도 저런 양반들이 성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은 참으로 깨끗하고 정직하다. 한국 사람은 더럽고 거짓말 잘한다. 머리에 딱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뭐 의논하려면 거짓말 또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일본 사람이 와서 하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그래 그게 진실이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게 좀 분량이 많아서 그냥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저기 자꾸 읽어졌다 해서 그런 얘기를 못하겠고 준비도 안 되고 목소리도 안 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